네, 우리 지역 의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풀뿌리 민주정치의 시작, 의회의 인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수원 의원, 이명노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하받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날이 밝았습니다. 네, 지금 앞서 이제 오늘 두 분 다 이제 어제 잠 잘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어제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오늘까지. 이게 오기랄까요? 100%를 꼭 보고 싶은 거예요. 네. 100% 개표. 그래가지고 5시 반까지 제가 버티다가 선거운동에 피로가 누적됐는지 그때 뻗어버렸고요. 그리고 오후 1시까지 아주 내리자버렸습니다. 몰린 피로를 가득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네. 저는 이명노 의원하고 좀 반대인데요. 예?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일찍 잠들었고요. 우리가 선거운동 때문에 매번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강행군을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5시가 되니까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대선 선거운동 끝났지만 저의 그 체력은 여전히 그 대선 시기에 맞춰져 있구나 이걸 경험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거운동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그을리신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도 많이 됐어요. 이게 선거 다이어트라고 저 많은 분들께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내년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투표율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전국 투표율이 지금 79.4%가 나왔고 또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죠. 49.42%를 얻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투표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과반을 조금 넘기진 못했지만. 그 기대는 분명히 과반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 표심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에 선거는 막바지 가면 51대 49라고 비등비등하게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이미 예측은 했지만 그럼에도 이게 심판을 위한 선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거기에 더 표를 몰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는 가졌죠. 네. 하지만 뭐 결과는 좋았으니까 이 49.42를 더 큰 지지로 만들어가는 건 이제 앞으로 이제 정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구도, 인물, 이슈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요. 구도가 워낙 초반에 정해져 버린 선거였잖아요. 그래서 불법 계엄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고 헌정 질서를 어떻게 수호할 것이냐. 또 이번 대선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를 또 평가하는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승계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 또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1등 공신인 이준석 후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제 이런 과정이어서 굉장히 대선의 결과는 좀 일찍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득표율,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애썼던 그런 선거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막판까지 마음을 좀 놓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본 투표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전 투표율은 굉장히 우리가 높았었지만 두 분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셨어요? 저는 2번 맘졸인 타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전 투표에서 우리 광주가 그 전남, 전북이랑 같이 1, 2, 3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본투표율이 처음에 우리가 꼴찌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전투표가 꼴찌였던 대구가 1위로 본투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예사롭지 않은데 이런 생각 한 가지 들었었고 이번에는 이제 개표를 그 본투표 용지부터 먼저 개표를 하고 사전투표 용지를 나중에 했죠. 그래서 초반에 처음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는 걸로 개표가 시작됐잖아요. 거기서 또 마음이 철렁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전투표 때 안 했어요. 본투표 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권리인데 좀 더 아껴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투표 때 진행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광주 시민의 절반 정도는 뭔가 이걸 좀 아껴뒀다가 본투표 때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으셨고요. 저는 지난 대선에도 그렇고 이번 대선에서도 광주의 투표율은 굉장히 높을 거다. 특히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걸 보고 이것이 전하는 메시지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를 비롯한 호남이 전국에 보내는 전달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높았어요. 83.9%가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 지역의 시민분들이 결집을 하게 됐던 주요한 내용은 뭐였을까요? 저는 그만큼 우리는 투표를 기다렸던 거라고 생각해요. 내란을 종식하고 그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또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밀었던 그런 정부를 심판하고 이런 것들, 이런 모든 마음들과 분노가 선량한 시민의식 그리고 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투표라는 방법으로 표출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투표를 기다려온 시민들이 사전 투표장으로 빠르게 달려갔고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선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호남 지역 사람들은 실제로 겪었잖아요. 계엄을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과는 어떤 체감하는 게 훨씬 달랐다. 살기 위해 투표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상 최근에 3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은 매번 결집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 때도 박근혜 국정농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결집을 했고요. 또 지난 대선 때도 광주 호남이 가장 높은 투표율과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흑수저 출신의 인권 변호사 이재명 후보냐 아니면 검찰 권력을 대표하는 윤석열 후보냐 이때도 호남은 결집을 했고 이번에도 역시나 결집을 했는데 그 체감은 굉장히 다르죠. 45년 전 5월에 직접 계엄을 경험했던 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네. 오늘 취임식 대신 취임 선서가 있었습니다. 네. 오전에 이제 시작이 됐고 인수위 없이 시작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더 축소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궁금한 게 이제 두 분은 그걸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국민께 드리는 글 있죠. 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국민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맞아요. 나왔다는 게 오늘 이슈 중에 하나였던 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 아 이재명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제가 눈여겨봤던 건 통합. 이 통합에 대한 의지를 식사 메뉴조차도 비빔밥을 비빔밥.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K푸드, K민주주의가 결국 이 통합이라는 걸로 귀결되는 우리의 상징성을 가진 역사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방향성이다라는 걸 오늘 이 발언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말씀 중에 여러 말씀 있으셨지만 여튼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대가 네. 더 이상 시민을 위협하게 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 저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그 문장이야말로 이번 대선이 왜 치러지게 되는 대선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5가지 약속도 내시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였고요. 뭐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라는 5가지 약속을 하셨고요. 앞서 이제 비빔밥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취임 선서 이후 첫 그 공식 자리가 정당 대표들과의 오찬이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뭐 통합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오차는 이제 국회의장께서 준비를 하셨던 내용이고 국회의장께서 그 비빔밥 준비도 하시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셨기 때문에 사직서를 굉장히 기분 좋게 처리했다라는 그 SNS 글도 봤는데요. 이제 그걸 준비하는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그것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뭔가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앞서 이제 선거운동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다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지역민들을 더 가까이에서 접하셨으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건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한다라는 공약을 아마 지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셨을 거란 말이죠. 어떤 게 있던가요? 솔직히 저는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상가 공실률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 그리고 뭐 임대가 많이 걸려 있는 건물들부터 해가지고 지역 상권 문제를 많이 들었는데 이걸 사실 빠르게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행정명령 1호로 비상경제 점검 TF를 꾸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재명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 길고 어려운 작업을 굉장히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지역의 문제로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저는 군공항 문제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시작해도 10년, 20년을 보고 할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상인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가장 문제인 건 맞고요. 또 앞서 우리 군공항 이전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 시절에 광주로 방문하셔서 군공항 이전 문제 직접 해결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말씀 주셨거든요. 이제 이 의미는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유능하게 성과를 내온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광주 미래 먹거리 저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도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 특히 광주랑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그 퓨리오사 반도체 설계 기업, 인공지능 기업을
이재명 후보 시절에 출마 선언하고 처음으로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광주를 가로지르는 광주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이게 좀 조속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또 광주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그러한 현재 광주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행복한 이런 공약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지역민들의 마음이 담긴 가까이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신 분들의 어떤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 바로 임기가 시작이 됐고 네. 첫 내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간단하게, 간략하게? 조금 더 이렇게 통합의 그 탕평을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이제 주축을 발표하다 보니까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측되는 인물들을 인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호남이 높은 득표율을 줬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저는 예산과 인사에 있어서는 좀 정치적 효능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경호처장이 여기 지역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고성의 석산고 졸업을 하셨고 또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여러 장관 인선 중에 호남 지역 출신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호처장 이제 황인권 전 육군대장이 이제 인선이 됐고요. 그럼 새 내각에 이제 지역 인사가 얼마나 포함이 될까가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선 관심사일 거 아닙니까? 지지는 영속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인 만큼 방금 강수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를 몰아준 거에 대한 효능감을 지역민들이 사람으로도 재정으로도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이 정부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후보 시절부터 하셔서 뭐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서만 5선 동안 해오셨던 안규백 의원님 이야기도 좀 나오시고요. 고창 출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님. 우리 소속고등학교 졸업하셨고 또 선대위원장으로 활약을 해주셨던 우리 정은경 위원장께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호남에서 화끈하게 밀어주니까 그때 당시 총리, 그다음에 사회부 총리, 뭐 농림부 장관, 뭐 검찰총장, 뭐 헌법재판소장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광주 그리고 특히 이제 광주 1고 출신 분들이 많이 등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자면은 주요 내각은 분명히 지금 이렇게 발표된 분들이 맞지만 사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작용하는 그 인물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아마 한 3, 4개월 정도를 계속 인선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 안에 주요 내각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발굴할 수 있는 인사도 꽤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인수위가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장관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차관급 선에서 뭔가 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호남 출신들이 얼마나 또 들어갈 수 있냐 이것도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질적인 총괄 보고 같은 거는 이제 차관 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관 인선을 좀 잘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광주 시민들 우리 지역 시민분들께서 투표로 화답을 하셨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하는 간절한 바람이 담긴 표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할까요? 네. 네. 선거운동을 하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정말 많이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표출하는 방법은 투표도 될 수 있고 거리와 광장에서 목소리를 외치는 것도 될 수 있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일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꾼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새로운 나라입니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준비를 좀 해오신 것 같죠? 네, 준비했습니다. 유세 때 했던 멘트를 여기서 잘 응용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지역민들께. 그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법부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도 아닙니다. 나라의 주인이 시민 여러분임을 증명해준 이번 대통령 선거 광주 시민이 위대하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노 의원, 강수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